몇 년 전에 이분도 이제 상담을 하러 와서 처음 이제 상담을 이제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지극한 정성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하면서도 어떠한 한계점에 이제 부딪히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자기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자기의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산을 한 10억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대기업을 퇴사를 하고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한 10년 동안 자기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서, 이제 자본까지 있으니까는 내가 내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과연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가능한 것인가, 이거를 잘 봐야지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대가 원하는 것, 지금은 예를 들어 핸드폰이 이제 발달이 돼서 이제 핸드폰을 예를 들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 산업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지만 하얀 길이었었어요. 그러면 10년 전에는 앞으로 대세의 흐름은 컴퓨터의 시대다. 그래서 컴퓨터를 생산을 하거나 조립을 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를 조립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컴퓨터의 사업적인 방향성은 상승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가는 거죠. 과거에 후지 필름이 사라졌잖아요. 과거에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름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은 다 디지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뀜으로써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바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그래서 사람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과거를 보고서 과거에 얽매여서 사업성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것이 변형이 되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형이 돼서 과거에는 좋아 보였던 것들이 현재는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라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타고 자기가 나름대로 가야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러면 흐름을 파악을 하지 못했는가? 그거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기술을 익혀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방, 벤치마킹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방으로 시작을 해서 창조로 끝나야지 되는데, 모방으로 시작해서 모방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잇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시대의 흐름을 잇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또 뭐냐?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실수라고 하는 거는 한번 실수했으면은 그거를 거기에 그 실패의 그 경험을 얻어서 교훈을 얻어서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그럼 왜 실패한 것을 왜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는가?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과거 10년 전에 어려움을 겪고 의식주 안정이 안 됐는데 지금의 바라보는 그 현재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낮은 것이었고 왜 어려움을 겪는가? 아니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움을 겪는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게 되면은 모방해서 창조적으로 가는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지나가다 보니까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의 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그러니까 해왔던 환경, 습관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할 줄 아는 것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는 범위 내에서 할 줄 아는 것만 하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걸 두려워하고 새로운 세계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익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동을 많이 하고 이게 환경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사를 많이 다녀서 이렇게 의식주가 빠르게 안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사 가는 것이 싫어서 10년, 20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환경이 그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그 발달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스마트폰의 기능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그 기능을 제대로 못 쓰죠. 그냥 전화 받고 이렇게 카톡하고 그 정도 수준이지 다른 기능들은 할 줄을 모르죠. 그거 다른 기능을 내가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환경을 내가 접해야지 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지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새로운 영역들이 막 발생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영역들도 막 있어야지 되는데 자기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습관대로만 살려고 하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쌓일수록 의식주 안정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에 가까워지려면 진실하고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같이 가는데 나는 그 새로운 세계에 접하기가 두려워.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것, 익숙한 것들이 좋아.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은 머물게 되는 거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빠르게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흐름을 읽으면서 나도 거기에 보조적으로 발을 맞춰서 가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도록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지 돼. 근데 새로운 환경에 내가 왜 적응을 못하는가? 기운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기운이 큰 사람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뭐든지. 근데 그 익숙하지 않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니까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니다 하고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고 창조적으로 가야죠.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적인 길이에요. 창조적인 것으로 가야지 내가 성장을 하는 거고
내가 모방으로 시작해서 모방으로 끝나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넓혀야지 되는데 나의 영역을 넓히지 않고 바운다리에서만 빙빙빙빙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발전성이 없죠. 영역을 계속 넓혀가야지 되는데 넓혀가지 않아.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더 좁아져. 그래서 영역을 넓혀야지 되는데 자기의 생각의 크기를 넓혀야지 되는데 기운의 크기를 넓혀야지 되는데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자기는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영역을 좁혀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커지는 거는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므로 해서 기운이 커지게 돼 있어요. 왜? 모든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쪽으로 창조적으로 이 영역을 넓혀가게 되면 그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역을 넓히지 않고 기운이 좁아지면서 좁게 살아가죠. 그러면 감독명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남들은 그렇게 가지만 감독명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운을 좀 크게 쓰려고 하고 환경 적응에 빨리 적응하려고 하고 영역을 점점 넓혀가야죠. 자기의 기운을 넓혀가고 자기의 생각의 그 틀을 무너뜨리면서 생각을 넓혀가고 세상을 넓게 보려고 하죠. 그러려면 그 흐름을 타고 가게 되면 보이게 돼. 그럼 뭐가 보이느냐?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어디 있는지 진정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기운이 적으면 내가 자기 신세한탄만 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지 될 길, 방향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은 앞으로 10년 후는 똑같아지는 거고 10년 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별로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후는 더 못 나가는 거죠. 그 그래프가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는 그 그래프 끝에 화살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화살표의 그 꼭지점을 바꿔줘야지 돼요. 방향을 틀어줘야지 돼요. 방향을 틀어주려면 현재 내가 바뀌어야지 그 방향은 바뀐다는 거죠. 현재 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또 10년 후에는 좋은 쪽으로도 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점, 그 방향선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방향의 전환점의 그 틀을 그거를 바꾸셔야지 돼요. 근데 문제는 자기 혼자 스스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거고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방향점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 그래야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내공을 쌓고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그 에너지에 의해서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약하면 조금 도움을 받아서 에너지를 틀어서 방향을 바꿔야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